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최주석의 성의꽃이야. 많은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얘는 앞부분의 스토리하고 뒷부분의 스토리가 약간 이완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스토리 각각의 스토리들을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 근데 뭔가에 찜찜하고 뭔가에 애매한 구석이 남는단 말이야. 볼까요? 앞부분은 뭡니까? 내가 결과를 먼저 던져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앞부분의 스토리는 서민들의 삶은 아름답다. 그 삶이 한숨을 짓는 좀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뭔가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정열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숨결과 그들의 입김은 다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야? 그런데 갑자기 친구 드립을 쳐요. 친구 보고 싶어요. 이 친구가 면회도 금지되어 있어요. 친구가 보고 싶어요. 뿌잉뿌잉 이러면서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뭔가 각각의 이야기들은 알겠는데 이 두 가지의 스토리들이 적절하게 섞여서 뭔가의 단일한 주제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참고서에 봐도 주제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배우니 시는 단일한 주제를 지니고 있잖아. 그죠? 단일한 주제를 지니고 있는데 이거는 주제가 두 개로 보여. 그럼 좀 잘 못 쓴 시일까? 근데 잘 못 쓴 시가 막 교과서에 막 실리겠어? 그럴 일은 거의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애매함을 선생님 좀 해결해주는 과정 속에서 이 스토리를 빨리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요거를 하나의 주제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묶는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이중적인 이야기를 여기에 배치해 놓았는지 그걸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의 애매함을 해결해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수업의 컨셉 이해됐습니까? 자, 첫 번째 갑니다. 새벽 시내 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다닌다. 치장 뭐야? 꾸미는 거잖아.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애꽃. 추우면 추울수록 성애꽃은 선연이 핀단 말이야. 또렷하게 아름답게 핀다는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학교 선생님이 딱 역설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셔. 보통 버스가 있는데 차창이 이렇게 있고 추우면 추울수록 여기에 꽃잎파리들이 아주 아름답게 선연이 또렷하게 핀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온은 떨어지는데 꽃은 아름답게 핀단 말이야. 이를 가리켜 딱 잡아 떼서 딱 잡아 표현해서 역설법, 그러니까 모순 진술이다 또는 모순 형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마이너스일수록 플러스가 더욱더 커지는 상황, 이것을 가리켜 역설적 상황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설법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폭넓은 역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파람 파출부 실업자의까지 묶어. 이거 뭐야? 평범한 사람들이죠. 뭐 감남을려, 필부필부 따위로 표현이 될 수 있을 만한 서민들이란 말이야. 이런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밑줄 쳐라.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번뜩이고도 기막힌 아름다움 밑줄 치고 별표 때려. 그래,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차가운 공기하고 만나서 뭐가 됐습니까? 성의 꽃이 되었지요.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것이 어떠하다는 것이야? 아름답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애꽃은 그냥 단지 차창에 싹 낀 성애들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그들의 삶이 아름답다. 이렇게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되냐?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나에다가 또나미 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네요.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꽃잎파리 하나하나에 주목하면서 아 겁나 아름답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더니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물음표 빡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그 입김과 숨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다가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걸 성애꽃이라고 합시다. 말도 안 되지만 꽃잎파리 하나는 그 누군가의 한숨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누군가의 정열일 수도 있는 것이야.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만들어낸 입김과 숨결은 가치가 있고 무척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지금 전제 조건은 뭐야? 엄동혹한의 성의꽃이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 서민들의 삶 어렵겠지요. 살아가기 어렵단 말이야. 정치적으로나 그냥 경제적으로나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내쉬는 한숨, 그들이 내쉬는 정열의 숨결 이런 것들은 다 아름답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라. 파트 1이에요. 됐어요? 어렵지 않죠? 스토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럼 시가 여기서 좀 끝나줬으면 좋겠는데 이 작가는 6줄의 시행을 더 덧붙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일 없이 까닭 없이 어쩔 수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자 나의 입김으로 꽃잎파리를 하나 지웠어. 이걸 갖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문제에서는 뭐 좌절감의 표현이다. 뭐 한탄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야. 꽃잎파리를 지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의 숨결이 덧붙여져서 꽃잎파리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들의 자국을 지우고 내 자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나의 입김과 숨결로.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성의꽃잎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봐. 이마를 대고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가 그려져요?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푸석한 어때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얼굴. 뭔가 좀 상했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그의 배경이죠. 그 푸석한 얼굴의 배경이야. 나와 함께 길을 걸었던 친구야. 하지만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를 떠올리면서 나는 한숨을 내쉬겠지. 그러면서 나의 숨결을 여기다가 반영하겠지. 나의 숨결을 반영한다는 건 왜 나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야. 그랬더니 엄동혹한 속에서 나의 친구가 그려지면서 한숨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이때의 상황은 엄동혹한이야. 겨울을 계절적 배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겨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엄동. 겁나 추운. 혹한. 돼질 것 같은 추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뭐가 피어나는 거야? 그야말로 성의꽃이 피어나는 것이고 성의꽃은 우리가 스토리 1에서 잡았을 때 뭡니까?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왜 막막한 한숨을 뭔가의 정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성에 대해서 정말 한숨을 내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뭔가의 정열을 또 내질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나의 친구를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살짝 반영론적으로 읽어보자. 시대를 살펴보았을 때에 이 친구는 왜 잡혀갔겠습니까? 뭔가 부정적인 사회 현실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잡혀갔겠지. 그리고 그 친구는 면회마저 금지되었겠지. 그러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동혹한이라고 하는 정치적 상황의 희생자 또는 구체적인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지금 뭘 지금 내쉬고 있습니까? 친구를 생각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는 말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정열의 숨결이란 말이야. 정열은 어떻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까? 한숨을 이겨내기 위한 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은 어떤 정열의 숨결 그 친구를 잊지 아니하고 이 엄동혹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윽한 자신의 생각을 밑에다가 쫙 저변에 깔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 존재지만은 정열의 숨결을 내질러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이 시의 성격이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자습서나 여러 참고서를 살펴보면 현실 참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왜 현실 참여적이야? 현실 참여적은 봉기하라 민중들이여, 권기하라 국민들이여, 반성하라 민중들이여, 일제를 뒤집업자 또는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는 어디에도 그런 구호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야기와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두 개, 앞의 스토리와 뒤의 스토리를 적절하게 섞어내면서 그냥 단지 서민들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떤 감성적인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참여적인 이야기로 이 주제성을 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앞에 서민들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판단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친구가 기억난다. 그래서 친구를 생각하면서 내지는 한숨,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섞게 된다면은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이러한 이중적으로 보이는 주제성이 어떻게 현실 참여적인 성격을 드러내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요게 중요해서 다른 어떤 그 형식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서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강의를 들으시면서 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 선생이었습니다.